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스토리들이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시절의 어떤 선생님의 영향으로 네네. 이제 해보셨는데, 요즘, 가장 큰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출산율에 여러 가지가 네네.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앞으로의 이 한국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참 고민됩니다. 20년 넘게 평생 교육문화단체를 운영하면서 저의 고민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나눌 수 있는 이것을 꾸준하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청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도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냥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청년이 있고, 웬만하면 다 전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의 구조나 제도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까지 오기까지의 이 교육 현실이 너무나도 그 다음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데 너무나도 그 받침, 기본, 주춧돌, 이 기본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부실한 교육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교육 현실이 부족하다면 일반 사회에서 정말 우리 용기백배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명사나 이런 많은 분들, 많은 멘토들이 그런 역할들을 사회에서 많이 하는 단체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양반 쌍놈이 존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불과 뭐 100년 뭐 전만 해도 맞습니다. 네네. 100년 전이면 이제 1916년이 되나요? 그때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그쵸. 이미 그 존재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낙인 제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느냐 못 가느냐.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 쌍놈의 이게 사라졌을까라고 저는 감히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말은 민주주의고 말은 21세기인데 과연 네. 우리의 뼈속 깊이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조선 시대의 그 잔재 에너지. 그쵸, 그게 네. 100% 정화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어떤 신분이 네네. 존재하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공부 못한다 네. 라고 했을 때 군대에 가서도 공부 못하면은 더 뺑이 치고 네네네네.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한 20년 정도 이 교육 포럼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네네. 변천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보시는 그 부모님들 세대 네네. 교육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어떤 거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 어느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엄마들 20년 전에 만나거나 10년 전에 만나거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엄마들을 보면 분명히 엄마들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행복한 아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아이.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행복한 아이와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주도권과 자발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의 키워드를 부모가 계획표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지금도 사실 여전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안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의국의 좋은 대안교육에서 사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켄트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의국에서 그런 어떤 교육들을 또 많이 또 전파하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좋은 예들이 엄마들에게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교육 제도는 공부하지 않은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이와 학부모들이 가지고 가기에는 정말 전환하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걸 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교육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꾸준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한 줄 서기만이 아니라, 스카이만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강점, 가치, 하늘이 너에게 내려준 탤런트, 너만의 결, 그 결을 따라서 너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에너지와 지지와 칭찬과 격려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교육 문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 5년, 10년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지금 해오셨던 일을 진행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교육문화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우듬지에 사는 일은 계속 꾸준히 갈 거예요. 이 시대의 유아들을 위한 어떤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인성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 초등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끼를 꺼내서 창의적으로 융복합의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의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무엇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주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기가 이미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어떤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와 함께 이 인생의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모이냐면 가정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군부대에서도 부부교실을 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가 좋은 영향을, 이런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사회적 손실 경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단법인 우듬지 교육문화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전국에 엄마들 포럼을 올해 이제 12개를 좀 확장시키고, 그곳을 통하여 엄마들과 가정과 부부들을 정말 21세기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과, 그리고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계몽하고 그분들이 전체 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혁명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앞으로 지속적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가 굉장히 이렇게 교집합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저희 뭐 용기 100배, 네. 그리고 저희 와이즈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또 협업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게 산발적인 어떤 이것보다 이게 융합이 되고 서로 단결을 맞습니다. 했을 때 이게 네네. 정말 한국을 움직일 수 있지. 왜냐면 제가 보기에 한국 이 사람들이 이 쪽수에 이게 아주 연연합니다. 네, 이게 혼자서 하면은 네네네. 독불장군이다 네. 하면서 함께 마녀 사냥, 하는 그렇죠. 같이 하면 이제 네네네. 움찔하고 네, 이런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이제 연맹, 네네. 혈맹 이런 거 되게 네네네. 좋아하고, 맞아요. 이 삼국지에서도 네, 보신 것지만 네. 오늘 참 어마어마한 천군만마가 오셨다 생각이 들어서 우듬지 오늘 설명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우듬지도 저희가 우직하고 듬직하게 지지를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이 정말 그 핵인 것 같고, 저는 지난 이제 10년, 이제 11년째 한국에 있는데, 지난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을 딱 세 포인트로 비교를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인사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하기가 네. 이제는 네.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서로 이제 속된 말로 쌩깐다 이제 이런 정말 건데, 아이들이 있을 때 먼저 아는 체를 하면 아이들은 눈 보고 고개 떨굽니다. 교육이 그렇게 돼 네, 있어요. 네, 네.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꾸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공식처럼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흉흉한 맞아요. 사건들이 많다 네네. 보니까 네, 맞아요. 누구든지 말 걸면은 이제 조심스레 경계. 그러니까 예, 이게 경계. 뭐냐면 예. 인사하지 않는 나라가 됐고 소통하지 않는 너무 민족이 안타까워요. 됐다는 게 예.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그러게 타고르의 그 동방에 대한 예찬을 보면 정말 동방 옛날 예의지고 얘기입니다. 그 옛날 그래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너무나 많이 나라지? 아파요. 누구 나라이지? 정말 우리나라가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고 싶어요. 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아들은 지금 이제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고, 딸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 뭐 자기 꿈을 찾게 해달래. 그래 중학교 졸업하고 작년에 이제 호주에 1년 동안 보냈어요. 열심히 살다 와서 자기 꿈을 찾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저 깜짝 놀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이인가? 그리고 아내는 그걸 또 지지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분이 하나인가요? 둘. 아들은 군대 가고. 열심히 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영향력에 너희가 핵심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 가든 바뀌든 엘리베이터든 어디서든지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만나면 꼭 인사해라. 그런데 그것이 이게 문화가 되지 않고 자꾸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비 아저씨가 관심 가져주는 거 하나도 용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마을 공동체에서는 안녕하세요. 야, 너 안색이 안 좋다. 어깨라도 두드려주면서 용기가 제로라도 되고 생기는데 힘이 생기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의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좌절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본 게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제 누가 치약을 준 거예요. 근데 치약을 보니 거기에 식약청에서 말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암 물질 이런 이게 네네네. 들어가 있는 거를 네네. 경비원 아저씨한테 네. 선물로 줬는데 이거를 고맙다라고 말하고 이제 집에 갖고 온 경비원 아저씨의 자식들이 이걸 보고서 얘기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마음 아파요. 네, 네. 우리의 저도 봤어요. 인심이 네, 네, 악심이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어디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이걸 보면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못 먹을 걸 주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독을 주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 그 작은 나비짓 하나가 저 먼 곳에서 폭풍이 되어서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나비 효과가 이제는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문화 속에서 그 나비짓을 모두가 서로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어요. 모든 물건, 모든 먹을 거에는 전부 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물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다 한국산이라 그러고 그렇죠. 알고 보면은 딴 나라 거고. 네네네. 눈에 보이는 것과 속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심과 우리 사람 사는 냄새에도 겉에 보여지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데 진짜 진심, 사람을 향한 진심의 존중과 이것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반성하지 정말, 않고 있고, 맞습니다. 네. 이 입시 여기서도 굉장히 비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시험지 꺼내고 뽑고 네, 이게 네.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재단에 또 이렇게 뒤에 선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정도가 통하지가 않고 다른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한 게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네. 싶었을 때 반성해야 할 때다 지금은. 너무 공감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조금 더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게 전 너무나 100배, 반성 100배 공감이 돼요. 용기 100배와 반성 100배.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그거 그때 몰라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 앞에서 용서나 반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나에게 반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미안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칭찬을 받은 아이가 칭찬할 수 있고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그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반성에 인색해 있어요. 용서와 반성의 그런 문화를 정말 용기 100배에서 함께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너무 100배 공감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저희가 이게 용기 100배를 시작한 이후에 참 다양한 리더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들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혼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네, 세대는 물론 이건 네. 이건 있습니다. 뭐 여자들이 많이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잘 버텨왔는데 황혼이혼. 네네 네. 이제는 뭐 희생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그냥 뭐 네네. 아주 쉽게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가 점점 나아지는 진화인가? 예전보다는 네네. 더 진화한 것인가? 네.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예, 진화하는 예, 모습이 이럴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를 물꼬를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물꼬가 안 드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양자가 악화를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던 표현이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좀 건강한 문화들이 계속 안 좋은 문화들을 계속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자꾸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누군가는 이 균형 속에서 건강함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플을 다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라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악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음을 선택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강한 문화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자정하는 자정작용이 생기고 그 안에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 100배에서 추구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교육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보는 어떤 그런 재미는 아니지만 잠시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덮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끄집어서 맞습니다. 맞드득 직면해야죠. 네네 오케이. 그거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소중한 저는 시간이라고 보고 단 몇 분이 저희 용기 100배를 보시고 다른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다라면 이제 그건데 저희가 이제 용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아팠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 하는 건데,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한 가지만 오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살아오면서 힘든 게 아주 많았죠.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삭간 여행을 이야기했을 때 삭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읽혀지고 그러는데 내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는 해야 되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방향이 안 잡혀졌을 때, 그때 저에게 어느 저의 멘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딱 제 어깨에 딱 손을 딱 얹으시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방향이 안 잡혀도 괜찮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제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혼란스러운 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답답함이 전해져 와요. 나에게 내 마음을 혼란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이분이 나를 그대로 보듬어 줬을 때, 그때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갈 수 있는 답답함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 마치 안개가 딱 거쳐서 그 다음에 뭔가가 쫙 보여지는 것처럼 그동안 딱 꺼풀이 딱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많이 격려할 때, 야, 너 그거 아니지. 너 그렇게 하면 아니지. 야, 이걸 선택해야지. 제가 이렇게 하기보다, 그렇구나. 너 힘들지. 너 힘든 마음이 전해져 와. 속상한 마음이 전해져. 나도 그럴 때 있었거든. 너 지금 그만큼만 해도 너무 충분해. 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줬던 그분. 저는 그분께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충분해. 충분하다. 여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주 깨끼 박사님, 우듬지 산업법인 이사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깨끼 박사님의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